오늘은 163페이지에 특수 용접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그러니까 불활성 가스라는 것은 먼저 한번 말씀드렸죠. 아르곤, 헬륨, 네온. 그 중에서도 아르곤 혹시 내지 알곤, 그 알곤 가스를 이용해서 하는 용접이 되겠죠. 한번 볼까요? 아르곤 또는 헬륨 등 고온에서 다른 금속과 반응하지 않는 불활성 가스, 이널트 가스 속에서 텅스텐 정극 또는 금속 정극과 모재와의 사이에서 아크를 발생시켜 그 열로 용접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피그 용접,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알곤 용접하고요, 미그 용접이 있다 이거죠. 그 밑에 참고해 보면 불활성 가스는 18쪽의 가스로 다른 기체와 반응하지 않아 비활성 가스라고도 하고요. 그 가스의 종류로는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리톤, 크세논, 나돈 등이 있는데 보통 헬륨, 네온, 아르곤을 얘기를 한다. 자, 1번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의 장단점. 자, 장점 한번 볼게요. 고능률적이면서 전자세 용접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피복제와 용제가 필요 없으며 대신 보호가스로서 불활성 가스인 헬륨, 아르곤 등이 사용된다. 자, 한 장 넘겨서요. 지금 산화가 쉬운 금속의 용접에 적합하며 비철 금속 용접이 가능하다. 이을 용착 후의 재반 성질이 우수하다. 자, 단점을 보면요. 장비가 고가이며 설비비가 비싸다. 그 불활성 가스로 하는 용접들의 기계들이 대부분이 비싸요. 일반 다른 용접보다. 그 중에서도 그 미그 용접 같은 경우는 아주 굉장히 비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인버터로 국산 중에 인버터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주 얇은 거 용접할 수 있는 그 미그 용접기는 나온 게 있긴 있는데, 거진 뭐 이렇게 아주 아주 얇은 거, 그런 거 용접할 때 쓰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 그 미그 용접기는 많이 비싸대요. 저희도 미그 용접을 갖다가 이제 원하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좀 구입을 하려고 했더니 뭐 그냥 뭐 얘기하는 게 뭐 1,000만 원이야. 그 중고도 뭐 한 7, 800 달라고 그러고요. 좀 쓸만한 거는 한 1,000 이상 줘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망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취업을 나가셔가지고 우리 회사에 하나 있는데 내가 기증할게요. 그러면 내가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 작업에서 바람이 부는 곳에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왜냐면 이 아르곤 가스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 아르곤 가스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아크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아르곤이 바람이 잘 날아다녀요. 조금만 바람이 들어도. 그래서 바깥에서는 작업하기가 좀 곤란하다. 그럼 바깥에서 작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방풍막을 해줘요. 방풍막을 해줘요. 그 다음에 디귿, 슬랙이 형성되지 않아 냉각 속도가 빨라 용착 금속의 기계적 성질이 변할 수 있고요. 토치가 용접부에 닿을 수 없는 경우 용접이 곤란하다. 자, 2번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GTAW라고 그러고요. 알곤 용접이라고 그러고요. 자, 티그 용접을 얘기할 때 티그 용접 GTAW
그다음에 알곤 용접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다 얘기했죠.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은 텅스텐 전구를 사용하여 발생한 아크열로 모재를 육류시켜 접합하며 용가제를 공급하여 모재와 함께 육류시킨다. 보호가스로는 모재와 텅스텐 용접봉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활성 가스인 아르곤이나 헬륨 등을 사용하므로 T급 용접이라 부르기도 한다. 네, 그거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의 특징. 전극은 텅스텐 전극을 사용하고요. 전자 방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토륨을 1~2% 함유한 토륨 텅스텐 봉이 사용된다. 그 그림을 한번 보세요. 그 그림 보면 토치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토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요 앞에 뾰족하게 나온 게 있어요. 얘가 뭐냐면 얘가 텅스텐이에요. 텅스텐이 보통의 금속,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금속 중에 녹는 점이 가장 좀 높아요. 얼마? 3,400도. 그러니까 충분히 저기 웬만한 거는 다 녹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텅스텐은 뭘로 용접을 할까? 텅스텐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텅스텐은 이제 레이저 용접이나 아니면은 더 높은 열을 발생할 수 있는 플라즈마 용접이나 이런 거로 전극은 비용극식, 비소모식이라고 하여 직접 용가제로 사용하지 않고 용접 전원으로는 직류, 교류가 모두 쓰인다. 자, 불활성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의 장단점, 이거는 좀 별표 좀 해주세요. 이 장점, 용접된 부분이 더 강해진다. 연성 내 부식성이 증가한다. 플럭스가 불필요하며 비철 용접이 용이하다. 보호가스가 투명하며 용접자가 용접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다. 용접 스펙터를 최소한으로 하여 전자세 용접이 가능하다. 용접부 변형이 적다. 근데 이제 단점을 보면 소모성 용접을 쓰는 용접 방법보다 용접 속도가 느리다. 알곤 용접은 이렇게 위빙을 하면서 가기 때문에 용접 속도가 좀 느려요. 그 다음에 텅스텐 전극이 오염될 경우 용접부가 단단하고 치성을 가질 수가 있다. 요 앞에 게 이제 텅스텐인데요. 얘를 가공을 잘 해줘야 돼요. 얘가 이제 동그랗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럼 얘를 갖다가 가공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용접을 하다가 얘가 이제 그 어디에 이제 탁탁 부딪히잖아요. 그럼 마모가 된단 말이에요. 오염이 돼. 그러면은 불이 이렇게 원 상태에서는 불이 이렇게 반듯하게 나오는데 오염이 되면 불꽃이 이렇게 번진단 말이죠. 그러면은 용접이 깨끗하게 안 되는 수가 많아요. 그래서 항상 가공을 갖다가 잘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가격이 고가이다. 네. 텅스텐 전극이 가격 상승을 초래하고요. 용접기 가격도 고가이다. 후판에는 사용할 수 없다. 네. 3mm 이하의 박판에 사용된다. 주로 0.4, 0.8mm에 쓴다. 요거는 이제 좀 말이 조금 저기 좀 안 맞는 얘기인데 보통 한 6mm까지는 저기 6T까지는 그 텅스텐 아니 저기 티그 용접을 많이 해요. 그럼 6mm 이상은 뭐로 하느냐? 6mm 이상은 미그 용접이나 미그 용접도 불활성 가스 용접에 해당되니까. 그리고 이제 6T 이상은 또 티그 용접으로 좀 하긴 하는데 좀 느리죠.
또 대신 이제 전기를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못하는 경우는 없어요. 거기까지 좀 잘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166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 위에 그 참고라고 보면 청정작용이라고 있어요. 청정작용 한번 봐드릴게요. 청정작용이란 아르곤가스 이온이 모재 표면에 산화막에 침몰하여 산화막을 제거하는 작용이다. 그 다음에 그 디귿에 보면 교류를 사용할 때는 아크가 불안정하므로 고주파 약 전류를 사용한다. 용입과 비드폭은 전극성과 역극성의 중간 정도이며 약간의 청정작용이 있다. 이제 그 밑에 참고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알루미늄의 티그 용접 시 교류 전원을 사용하는 이유는 알루미늄의 티그 용접에서는 역극성을 사용하게 되면 용재 없이도 용접이 쉽고 청정작용이 있으나 전극이 가열되어 용착 금속이 혼입되는 수가 있고 아크가 불안정하게 되며 용접 조작이 어렵고 전극성을 사용하게 되면 청정작용이 없으므로 역극성과 전극성의 혼합이라 할 수 있는 교류를 사용한다. 아이고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이제 티그 용접 우리가 이제 다른 거 일반적인 거는 용접하는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알루미늄을 용접할 때는 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용접하는 분위기하고 좀 다르다 이거죠. 어떻게 다르냐면 이제 우리가 저기 스테인레스나 이 철 같은 거는 그냥 용접을 이제 모재를 가공을 해가지고 이렇게 용접을 하면 돼요. 이거 알루미늄이 여기 이제 알루미늄이거든요. 이 알루미늄은 원래 생산될 때부터 여기 이렇게 피막이 덮여 있어요. 피막이. 얘를 그 피막을 뭐라 그러냐면 Al2O3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테르민 용접할 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물건들이 여기 이렇게 보호막을 하고 있단 말이죠. 얘는 그라인더로 해서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알루미늄은 나중에 이제 또 말씀을 드릴 건데 녹는점이 660도예요. 근데 이 알루미늄은 약 2000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을 용접하려면 얘를 갖다가 먼저 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를 올려가지고 2000도까지 딱 됐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2000도가 됐으니까 이 660도는 그냥 아주 저기 소리도 없이 그냥 싹 저기 무너진다 이거죠. 구멍이 바로 빵꾸가 빵 나는 거야. 일반적 저기 티그 용접으로 얘를 용접을 하게 되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용접을 하면 보통 이제 센 물들이 약간 좀 뻘거슬해요. 그래서 이 철이 녹았다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알루미늄은 그 녹는 물도 하얘. 이 알루미늄이 자체도 하얗지만 그 녹는 물도 하얘. 그래서 이 알루미늄이 녹았는지 안 녹았는지를 이게 녹았나 안 녹았나 이렇게 막 망설일 때 바로 또 용락이 돼버린다. 그래서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근데 그 티그 용접기에도 두 종류가 있어요. 직류로 된 티그 용접기하고요. 그러니까 직류 플러스 교류 이렇게 복합으로 된 용접기가 있어요. 이런 용접기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스위치를 교류에다 놓고 이제 사용을 하면 거기서 고주파가 나와서 얘를 갖다가 베낀단 말이죠. 따다다다다 그러면서 베껴요. 그러면 얘가 싹 벗겨지면 용접이 가능하게 이렇게 됐다. 지금 그래서
그 고주파가 나와서 얘를 벗겨내는 작용을 청정작용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시험 문제 잘. 저희가 지금 근데 요 직류, 교류 같이 되는 피구 용접기 좀 비싸요. 잘 뭐라 그러지?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되고요. 그런 면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5대를 요걸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과정하면서 이제 매일매일 주어진 그 평가를 차곡차곡 이수를 잘 해나가시면 또 잘 하시는 분들한테는 알루미늄을 용접할 수 있는 기회도 드릴 수 있다. 자, 다음에 4번 용접 전류에 고주파를 더했을 때의 장점. 전극을 모재에 접촉시키지 않아도 아크가 발생한다. 아크가 대단히 안정되며 아크 길이가 길어도 끊이지 않는다. 전극을 접촉시키지 않아도 됨으로 전극의 수명이 길어진다. 일정 지름의 전극에 대하여 광범위한 전류의 사용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전극봉은 전자 방사 능력이 좋고 낮은 전류에서도 아크 발생이 쉽고 오손 또한 적은 토륨 1~2%를 함유한 텅스텐 전극봉을 사용한다. 텅스텐 전극봉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저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 전극봉의 종류가 여기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순텅스텐. 진짜로 순텅스텐으로 된 거는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여기 뒤에. 이렇게. 그 다음에 1% 토륨이 섞인 텅스텐은 노랑이 돼 있고요. 왜 그러면 여기다가 토륨을 섞느냐? 토륨을 섞음으로 해가지고 강도가 좀 더 좋아질 수가 있고요. 또 전자 방사 능력을 좀 향상시키기 위해서 토륨을 좀 섞어요. 근데 2% 정도 섞은 게 제일 좋아서 2% 섞은 2% 토륨 텅스텐 전극봉을 많이 쓴다. 뒤에 보면 빨간색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가장 많이 쓰게 된다. 요것도 시험 문제 거의 100%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요 지르코니아는 교류 용접에 주로 사용한다. 그래서 알루미늄을 용접할 때는 순 텅스텐이나 지르코니아 텅스텐 봉을 사용하게 된다. 참고해 보시면 티그 용접의 텅스텐의 전극봉의 돌출 길이는 3에서 5mm가 적당하다. 무슨 얘기냐면 노즐이죠. 요 노즐에서 텅스텐 전극봉이 이게 얼마만큼 나와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보통 책에 보니까 3에서 5mm 정도 이렇게 되어 있네요. 보통 한 4에서 한 6mm 정도 이렇게 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용접안의 형상에 따라서 이 텅스텐 길이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보통은 한 4에서 6. 아니면 사람 용접사마다 좀 쓰는 방식이 있어서 그거는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토치요. 텅스텐 티그 용접 토치는 공냉식과 순행식이 있으며 그 형태는 직선형 토치, 플렉시블 토치, T형 토치가 있다. 아까 그 그림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보통 200A 이하, 그러니까 적은 거를 용접할 때는 그냥 순행식으로 해가지고 용접을 할 수가 있어요. 공냉식으로. 근데 200A 이상이면은 토치가 너무 열을 받으면 안 되니까 그때는 순행식을 써야 됩니다. 순행식을. 그리고 토치 형태가 3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직선형, 플렉시블형, T형 토치가 있는데 요거 시험 문제 좀 자주 물어봐요. 다음 중
티그 용집의 토치의 종류가 아닌 것은 1번 플럭시블형, 2번 T형, 3번 일자형, 직선형, 4번 Y형 이렇게 나오면 그 Y형이 틀린 거다. 그렇죠? 이렇게 문제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167페이지에 맨 끝에 보시면요, 아르곤 용기의 색은 회색이다. 그 다음에 충전기압은 약 140기압이다. 자, 여기서 저거를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가스마다 그 용기의 색깔이 달랐죠. 가스마다 용기의 색깔이 달랐어요.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한번 이런 거 한번 써 드릴까요? 자. 자, 제가 만든 시입니다. 이게 뭐야 도대체가. 자, 무슨 뜻이냐면 청탄산 산록에서, 자, 탄산가스는 청색이다, 그죠? 그 다음에 산소는 녹색이다, 아세틸렌은 황색이다, 네. 그 다음에 수소는 주황색이다, 그죠? 암모니아는 백색이다, 그렇죠? 염소는 갈색이다. 이렇게. 근데 어떤 분은 아이고 이게 더 어려워. 요거 이렇게 아시면 돼요. 탄산가스는 청색이고, 산소는 녹색이고, 우리 저기 아세틸렌 어제 봤죠? 아세틸렌은 황색이고, 수소는 주황색이고, 네. 요거 하나, 둘, 셋, 네 개는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LPG, 그러니까 요거 외에 나머지 병들은 전부 저기 회색에 가까워요. LPG, 또 알루곤, 질소, 네, 이런 거 다 회색이에요. 근데 이제 요거는 이제 작년 말인가 좀 법이 바뀌어가지고 LPG 있죠? 그전에는 이제 LPG 해석으로 썼는데 LPG가 백색으로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가스 배달하는데 이렇게 차 보면은 백색하고 회색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새로 나온 병들은 전부 백색으로 바꿔주고 있다. 그 다음에 이건 다 아시죠? 마초, 유가, 냉저단. 그 다음에 얘는 뭐냐? 이거는 금속의 열 전도도예요. 열 전도도. 네, 요거는 나중에 또 저기 금속 재료에 들어가면 한번 또 말씀을 드릴 때가 있겠어요. 그래서 지금 알곤 용기, 저기 알곤 용기니까 회색이고, 최고 충전 압력은 140기압이다. 그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저기 피그 용접 그렇게 그 정도 아시면 나중에 또 이제 좀 더 해드리고요. 자, 다음에 169페이지에 불활성 금속 가스, 불활성 가스 금속 악교 용접 GMAW라고도 합니다. GMAW 또는 미그 용접이라고 합니다. 자,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원리. 가스 메탈 아크 용접은 기본적으로 용가제로서 작용하는 소모 전구 와이어를 일정한 속도로 용융지에 승급하면서 전류를 통하여 와이어와 모재 사이에서 아크가 발생되도록 하는 용접법이고요. 상품용으로는 에어포매틱, 시그마, 필터 아크, 알곤 노트 용접법 등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 개발한 회사마다 이제 불리는 이제 이름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초코파이를 저기 뭐 여러 군데서 만들잖아요. 뭐 오리온 초코파이, 뭐 롯데 초코파이, 뭐 이렇게 회사마다 다르듯이 그렇게 자기네가 이제 만들어서 자기네 이름으로 이제 하는 거죠. 만약에 우리 DM에서 미그 용접기를 만들었다 그러면 DM 무슨 미그 용접기 이렇게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됩니다. 자, 1번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특징. 전극 자체가 용접봉이어서 녹음으로 용극식 소모식이라고 한다. 자, 이제 니은이 중요해요. 전류 밀도가 티그 용접의 2배.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는 건 어떤 거예요? 용접량이 세다는 얘기죠. 밀도가 티그 용접의 2배, 일반 용접, 그러니까 정기 용접이나 이런 거에 4배에서 6배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매우 크고 용접 이행이 스프레이형이다. 있죠? 네. 그러니까 용접이 굉장히 빠르다 이거죠. 디귿 전자세 용접이 가능하고 판 두께가 3-4mm 이상의 알루미늄, 구리합금, 스테인레스강, 영감 모든 금속의 용접이 가능하다. 그렇죠? 그래서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장단점을 보면 장점 용접기 조작이 간단하며 손쉽게 용접할 수가 있다. 근데 조작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얘는 거진 그 자동 용접 스타일이라서 이 세팅하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 다음에 용접 속도가 빠르고요. 슬랙이 없고 스펙터가 최소로 되기 때문에 용접 후 처리가 불필요하고요. 용착 효율이 좋다. 수동 피도 아크 용접은 60%인데 미그는 90%다. 그러니까 워낙 저기 용접에 그 저기 힘이 좋기 때문에 용접이 빠르고 용착 효율이 아주 좋다. 그 다음에 또 전자세 용접이 가능하며 용입이 크며 전류 밀도는 티그 용접의 2배, 아까 나온 얘기인데요. 일반 용접의 4배에서 6배로 매우 크고 용접 이행은 스프레이형이다. 그죠? 우리 저기 그 용융 금속이 그러니까 용접봉에 그 심선이 녹아서 그 모재에 스며들어가는 게 3가지 있다 그랬죠. 먼저 스프레이형, 다음에 단락형, 그 다음에 글로블러형인데 이 미그 용접 같은 거는 그 중에서도 스프레이형을 많이 쓴다. 단점, 장비가 고가이고 이동해서 사용하기가 곤란하다. 용접기가 좀 커요. 예, 크고 왜냐면 또 이제 가스가 항상 쫓아다녀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용접기가 이제 개발이 많이 돼서 이렇게 그 가볍게 소형화로 많이 돼 있다. 또 밑에 바퀴를 달아가지고 끌고 다닐 수 있게 많이 돼 있다. 자, 한번 170페이지에요. 토치가 용접부에 접근하기 곤란한 경우 용접하기가 어렵고요.
슬랙이 없기 때문에 치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예, 5기에서 사용하기 힘들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 알곤가스나 이 불활성 가스를 쓰기 때문에 바람이 많이 부는 데서는 용접을 하면 효과가 저기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반풍막을 또 마찬가지로 해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의 전원.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은 반자동 및 자동 용접이므로 전원은 정전압 특성을 가진 직류 역극성이 주로 사용된다. 이거 좀 체크 좀 해주세요. 대부분의 용접기들이 직류 정극성을 쓰는데 얘는 직류 역극성을 쓴다. 그죠? 그러니까 정전압 특성이죠. 그러니까 CO2 용접이 그 정전압 특성이에요. 그래서 CO2 용접하고 그 생김새나 쓰임새가 아주 비슷하게 돼 있어요. 자, 다음에 자, 171페이지에 6번을 한번 보세요. 6번 불활성 가스 금속 아크 용접 작업에서 자, 사용 토치는 200A 이하에서는 순행식을 쓰고요. 200A 이상이면 이제 200A 이하에서는 공냉식을 쓰고, 그렇죠? 또 200A 이상이 되면 순행식을 써야 된다. 아크 길이는 6에서 8mm를 사용하며 전진법을 주로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진행각은 10에서 15, 작업법은 35. 이제 요거는 저기 요거만 아시면 돼요. 아크 길이는 6에서 8이다. 얘도 이제 이렇게 토치가 있으면요. 여기 이제 용접봉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얘가 6에서 8mm 정도 나오게 해가지고 용접을 해줘야 된다. 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로 전진법을 쓴다. 이게 이제 중요하죠. 자,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정기 용접 하실 때 보면 보통 보면 저 오른손으로 이제 하시겠죠. 자, 여기 혹시 이거 왼손잡이 계세요? 왼손잡이. 왼손잡이 없어요? 이제 오후에 이제 한 사람 그 편입생 한번 올 거예요. 그 편입생 용접도 해요. 그 편입생은 왼손으로. 왼손으로. 나도 그 친구 먼저 이제 한번 봤을 때 저 왼손으로 어떻게 용접을 배우나 그랬더니 곧잘 하더라고요. 자, 이제 오른손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오른손으로 할 때 이 왼쪽에서 이렇게 가는 걸 갖다가 보통 전진법이라고 한다. 전진법이요. 직진법이라고 하고. 근데 보통 우리들이 용접하는 게 이래요. 저기 티그용, 아니 저기 아크 용접, 또 CO2 용접 이렇게 하는데 미그 용접은 토치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밀고 가야 된다. 이렇게. 아셨죠? 주로 그래서 전진법을 사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전진법, 후진법을 다 병행해서 쓰는데 주로 전진법인데 후진법을 쓰는데 이게 차이점이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전진법을 하면 용접선이 잘 보이므로 인공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 네.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용접선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따라서 가는 거야. 근데 이제 전진법을 하니까 이 금이 잘 보니까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서 후진법을 하게 되면요. 이게 용접선이에요. 이렇게 가죠. 이게 보면서 가니까 뒤에 금이 안 보여. 후진법으로 할 때는. 네? 그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하다가 그 상태에 따라 좀 그 용접선이 일단 용접선이 보여야 거기에 맞춰서 이제 용접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세를 자기한테 이제 맞는 자세를 갖다가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차피 용접이라는 거는 자기한테 맞는 자세 상태에서 용접이 아주 잘 되는 거예요. 자세가 안 좋으면 당연히 용접이 품질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용접은 어떻게 보면 자세를 나한테 맞는 자세를
얼마만큼 내가 빨리 찾느냐, 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전진법은 비드 높이가 낮고 평탄한 비드가 형성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비드가 좀 낮아요. 낮고 평탄한 비드가 되는데 이렇게 가면 비드가 좀 높아져요. 그 얘기고요. 그러니까 전진법 하면 스펙터가 비교적 많으며 진행 방향으로 흩어진다. 후진법에서는 아크가 안정적이며 스펙터의 발생이 적다. 그 다음에 용착 금속이 아크보다 앞서 쉬워 용입이 약해진다. 그 다음에 비드 형상이 잘 보이기 때문에 비드의 폭과 높이 등을 제어하기가 쉽다. 얘는 이렇게 가면서 우리가 이제 운전할 때 그죠? 운전할 때 어떻게 돼요? 앞만 보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옆에도 보고, 그 다음에 뒤에도 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렇게 돼요. 앞에 여기 이렇게 가면서 앞쪽은 잘 안 보이지만 뒤에 쫓아오는 걸 갖다 보면서 가요. 그러니까 그냥 일정하게 거기 맞춰서 갈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얘는 이쪽 앞을 보고 뒤를 안 보니까 조금 비드 모양이 안 이쁠 수가 있다. 그런 차이점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72페이지에요. 와이어 리을에 보면 와이어 송극 방식이 있어요. 와이어 송극 방식이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요. 그림을 한번 보고 얘기해볼까? 자 169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뭐 미그 용접기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림에 129페이지에 그 용접기 옆에 송극장치라고 되어 있어요. 송극장치. 자, 미그 용접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게 이제 그 토치고요. 여기 이제 권총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잡고 저기 스위치를 누르면 이쪽으로 이제 용접봉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용접기 옆에 이 송극기라는 게 있어요. 이런 동그란 거에 철사같이 이렇게 많이 감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통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송극하는 방식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시면 푸시식이 있어요. 푸시식 어떤 거냐면 그 밀어주는 방식. 얘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이제 밀어주는 방식이고, 또 풀식은 잡아 당기는 방식이고요. 또 풀식은 그 두 가지를 하나는 당기고 하나는 밀어주고 그걸 조합해가지고 이 용접봉을 갖다가 송급해주는 방식이다. 세 가지. 근데 시험 문제에 딱 내기 좋아요. 그래서 다음 중 미그 용접이나 CO2 용접도 이렇게 해요. 다음 중 미그 용접이나 CO2 용접에서 와이어 송급 방식이 아닌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1번 푸시식, 2번 풀식, 3번 푸시 풀식, 4번 언더 푸시식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면 4번이 땡 틀리는 거예요. 그렇죠? 시험 문제 아주 나오기 아주 좋다. 그 밑에 또 참고해 보면 미그 용접과 마그 용접의 차이점은, 미그 용접은 사용가스로 아르곤이나 헬륨을 사용하나 마그 용접은 가스를 두 가지 이상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